안녕하십니까. 영코나니온 김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기미나 색소 관련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반이라고 해서 이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생기는 반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얼굴의 기미나 색소는 몸의 장부 기능과 관련이 많은데요. 우선 여성의 경우 그 월경불순, 또 배란통, 월경통이 있으면서 자궁과 난소에 발육부전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산후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영양이 불량하고 또 기혈 부족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인한 관기능 저하로 인한 색소나 기미가 있겠고요. 이 다섯 번째로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기미나 예민 피부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필링이나 레이저 후유증으로 인해서 생긴 색소 침착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소화 불량이나 위장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비염이나 아토피, 알러지로 인해서 이렇게 자주 눈을 비비다 보면 생기는 다크서클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 자궁과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한 다크서클 등이 임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미나 색소 침착의 원인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얼굴 부위별로 그 기미나 색소가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소화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이 이마 쪽에 색소나 기미가 많이 보이게 되고요. 또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이쪽 뺨이라든가 귀 앞쪽으로 색소가 기미가 잘 생기게 됩니다. 비뇨 생식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턱 쪽으로 색소나 기미가 또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아이크림이나 화장품 과다 사용으로 인할 때는 이 눈 주변의 광대뼈 위 색소나 기미가 잘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이 아이크림, 또 영양크림, 수분크림, 또 미백 에센스 등의 사용으로 피부 호흡 방해를 주게 되고 또 피부순환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기미나 색소 침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화장품 다이어트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미나 색소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멜라닌성 기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멜라닌성 기미는 이 피부 보호막의 형성 기능에 의한 기미로 그 모양이 선명하고 색분포가 이 고른 편이고 또 햇빛이 강한 여름에 야외 활동 시 또는 임신 시 얼굴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데 비유해 설명드리면 고장난 파라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부 자극에 피부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이 차양막을 친 후에 철거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어열성 기미는 이 피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기미 또는 색소 침착으로 모양이 불규칙하고 얼룩덜룩하고 또 색이 선명하지 않은 편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생기고 또 스트레스나 내부 장부 기능 혹은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영양이 부족한 빈혈보다는 혈액이 혼탁해져 어혈이 생기면 기미가 점차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미백 치료를 보면 이제 피부과에서 레이저나 필링 또는 토닝, 각종 미백 연고, 크림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피부의 각질층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당장의 레이저 치료나 각종 토닝, 필링은 오히려 피부를 노화시키고 색소 침착을 더욱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미백 연고나 크림은 피부에 과잉 영양 공급 혹은 표백제와 같은 역할로 적절하지 않으면 더욱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방법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법은 과도한 자외선 차단제와 미백 화장품의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직접 피부에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장품을 바르기보다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통한 비타민을 공급해주고 또한 운동, 야외 활동, 골프라든가 등산 후에 이 갑작스러운 찬물 세안은 피부에 어혈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번째로 각 장부의 허실과 이 독소 상태를 파악해서
장부 기능의 조화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몸 안의 독소를 없애는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전문적인 한의학적인 치료의 도움을 받아서 간 해독이라든가 대장 해독에 좋은 청장 소간산을 복용하신다든가 신장 해독이나 혈액 독소 제거에 좋은 청혈환 또는 해독환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부 치료와 함께 피부의 건강을 위한 외부 치료 방법으로 한의학에서는 매선침, 또 재생침, 정환침, 약초침,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매선침은 얼굴의 경락과 경혈에 관상 등을 고려해서 매선침을 시술하게 되는데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쓰는 실 리프팅과 재료나 원료는 같지만 그 쓰는 방법이나 작용 기전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생침은 한의학의 자랑요법을 응용해서 만든 침법인데요. 그 얼굴의 경혈과 경락 또 관상을 고려해서 재생침 시술을 하게 됩니다. 또 정환침은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경혈자리를 자극해서 기혈순환을 좋게 하고, 약초침은 미세한 약초를 피부에 흡수시켜서 피부 표피와 진피층을 건강하게 하는 관리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침은 그 한약재를 주사제로 증류 추출한 약침액으로서 그 피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상부로 올라 생기는 피부염이라든가 화농성 여드름 또는 안면 홍조 같은 경우에는 이 청혈작용, 열을 맑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약침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기혈이 부족하고 체내 순환 저하로 인한 기미나 색소 등은 기혈 순환에 도움이 되는 약침을 쓰게 됩니다. 또 생리통이나 월경불순 또는 자궁 문제로 인한 피부 트러블, 또 기미, 안색 저하 등은 어혈 해소에 도움이 되는 약침을 쓰게 되고요. 또 늘 피곤하고 소화불량이 있어서 푸석한 피부에는 기혈을 보충하는 약침을 쓰게 되는 것이죠. 미백이나 색소에 도움이 되는 천연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자팩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감자의 껍질을 벗겨서 강판에 갈아서 밀가루와 섞어준 후에 주 2, 3회 정도 얼굴에 바르게 되면 이 자외선에 오래 노출돼서 화끈거리는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동시에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특히나 자외선이 과도하게 쐬준 이후에 감자팩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녹차팩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녹차가루와 해초가루를 우유와 섞어서 피부에 발라준 후에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좋습니다. 녹차는 미백 효과와 피지 제거 효과가 있는데, 특별히 이 티백 녹차를 마신 후에 얼굴에 한 10분 정도 붙여 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녹차는 이 카테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로서 암 예방에 효과가 있고, 또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달걀 흰자 거품을 쓰는 방법인데요. 세안 후에 달걀 흰자 거품을 얼굴에 바르고 그 랩이나 비닐 마스크를 씌워서 한 30분 정도 두고 따뜻한 물로 씻어낸 뒤에 맨손 마사지를 이렇게 두드려 가면서 해주시면 얼굴의 순환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백이나 색소 침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의학적으로 바라보는 기미나 색소 침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또 자연 팩을 이용해서 보다 나은 미백 효과 또는 색소 침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